세계하고 우리의 마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버클리의 관념론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 버클리는 외부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하고 독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상식적 실제론이라고 있는데, 본문 내용 중에 상식적 실제론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외부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버클리 관념론은 외부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즉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환상이냐 현실이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고 본 게 버클리의 관념론이야. 자, 본문 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줄게. 상식적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감각을 통한 지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 밑줄 쳐야 되겠네. 감각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상식적 실제론이야.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의 한도 내에서만 외부 세계의 대상을 지각할 수 있을 뿐, 감각의 범위 내에서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 아까 뭐라 했지? 상식적 실제론이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 기관의 지각을 통한, 우리가 느끼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 괄호 넣고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관념뿐이라고 보았다. 이게 버클리의 관념론이야.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갖게 된 관념만으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이고, 우리가 촉각을 가지고 완벽한 대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시각에 대해서도 어렵다. 여기 깜깜한 어둠이니까 시각적 경험이고, 우리가 그걸 코를 만졌대. 그러면서 코끼리는 코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코끼리는 아니란 말이야.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제한된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관념 중 어떤 것이 대상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밑줄 쳐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결국은 제한된 감각의 경험은 대상의 실제를 파악하는데 어렵다. 즉 실제와 관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확인할 수 없다. 관념을 가지고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얘기한 게 버클리의 관념론이야.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동그라미 쳐 감각 경험을 통해 지각된 관념에 국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지. 버클리의 관념론적 입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상식적 실제론하고 버클리의 관념론,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인식하건 못하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상식적 실제론이고, 그 다음에 관념론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데 제한된 감각 경험이므로 실제와 일치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야. 두 번째, 버클리의 관념론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 즉 우리 마음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 단지 우리 마음속, 자, 괄호 묶어 볼래? 관념들의 집합. 이게 관념들의 집합이 바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 지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는 존재하는 것이란 곧 지각되는 것. 지각이라는 게 감각이라 그랬지.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버클리의 관념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아까 상식적 실제론이고,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대상의 존재가 있잖아.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건데 지각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버클리의 관념론 얘기야. 버클리는 지각의 조건 또는 지각하는 주체 유무, 주체가 있건 없건 무관하게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입장, 상식적 실제론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버클리는 자기 관념론에 의해서 상식적 실제론을 비판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버클리가 얘기했을 때 지각의 조건이나 지각의 주체 유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실제한다는 상식적 실제론은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은 하지만 이렇게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관념이 곧 존재라고 보는 버클리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 실제론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자, 첫째, 그의 주장처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관념의 묶음, 아까 관념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관념의 묶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이 환각일 수 있는지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해서 환각,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지. 잘못 생각했으니까 외부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믿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실제로는 없어. 그래서 환각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지. 이에 버클리는 지각된 어떤 것이 환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 경험들이 밑줄 쳐 원래 반복되는 유형인 족이라는 게 원래는 결의 족자인데 이게 묶음을 말하는 거야. 이루는지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실제론자들이 우리 관념을 환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가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유형인 족을 통해서 가능하다. 환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나무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감각 경험들의 한 유형을 지닌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각도, 거리에 따라 그 형태가, 크기가 달리 지각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각도나 거리에 따라 달리 보이니까, 달리 보인다는 건 달리 지각한다는 거지. 나무에 대한 시각적 경험과 촉각적 경험은 1년에 이 연속선상으로 본다면 1년에 체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각도와 거리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건 맞지만 그 안에 동일성이 있단 말이야. 그 1년의 체계성이 바로 동일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반복되는 유형을 통해서 나무를 지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나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다. 아까 나왔잖아. 1년의 체계성. 방식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감각 경험의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괄호문골래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위에서 말한 대로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한다면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즉 우리가 동일성, 아까 얘기했던 규칙성,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에 관해 감각 경험의 질서 있는 연속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각은 감각 경험들이 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고 실제를 인식되는 것들은 규칙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각도와 거리가 달라져도 일종의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환각은 그게 반복되거나 체계성을 가지지 못한단 말이야. 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지.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감각 경험, 그 다음에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동그라미, 아니라가 동그라미야.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인 것이다. 네모,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경험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존재, 대상의 실제를 인식했다. 그러면 그게 반복되는 게 족을 이룬다는 건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각과 정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뭐냐면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결국 감각의 족을 통해서
존재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둘째, 자, 비판하는 거 두 번째, 대상에 관한 우리의 감각 경험들이 독립적 대상을 표상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중요한 말이지. 지각했을 때만, 그동안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내가 바로 앞에서 나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눈을 감으면 나무는 없어지는가? 나무에 대한 감각 경험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라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자, 생각해봐. 존재하니까 눈을 뜬 거야. 눈을 떠서 지각한 거야. 눈을 감아도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상대적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감각은 그때그때 잠깐이지만 그때그때 잠깐 동안에 지각하는 동안에도 늘 항상 존재하는 게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식적 실제론자들은 이 감각하고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버클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끌어들였다. 버클리에 따르면 마음, 곧 정신은 관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관념 자체는 지각되어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동성을 지닌 데 비해, 자, 그러면 관념은 수동성이고 그것에 반해서 마음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관념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고 마음은 우리가 보면서 느끼려고 보는 거고, 두 가지가 다르지, 그지? 관념은 수동성, 마음은 능동성이다. 이 순서를 잘 따지면 돼. 수동성이라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고, 능동성은 지각을 통해서 관념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단 말이야. 마음이 결국 관념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야.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 버클리는 대상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지만, 이건 상식적 실제론자들의 주장이니까 부정했지만, 지각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능동적 존재로서의 정신.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게 관념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버클리 입장에서는 마음은 다른 외부 세계의 대상과는 달리 지각됨이면 수동성이지, 그지? 지각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함, 이건 능동성이지. 우리가 지각함으로써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음이 그걸 지각하게 되는 거야. 지각되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거지. 정확하게. 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신은 지각함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은 무한한 정신인 신이 항상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지각한다는 게 중요해. 영원히 깨어있는 모든 것,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지각하는 신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지각하지 않아도 세계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는 외부 세계가 모든 것을 지각하는 신에 의해 운영되며 자연법칙이라 불리는 체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신을 통해서, 지각하고 있는 신을 통해서, 운영되는 신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신의 지각에 의해 대상이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 금방 나왔던 것. 신은 영원히 깨어있고 신이 운영하고 신이 자각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각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외부 세계는 신에 의해서 그의 존재가 보증되는 셈이다. 버클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신이 가진 힘의 징표이며 신이 지각하고 신이 운영하고 그런 표시란 얘기야.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우리의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신의 지각, 신의 운영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실제론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게 뭐냐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우리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 경험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항상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게 실제론이야. 그러면 이 글은 버클리의 관념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는 없다고 본 거고, 우리가 그 실제에 대해서 실제로 외부 대상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성, 정신, 이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외부 대상은 존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외부 대상은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관념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되는 게 감각의 족인데, 족. 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경험의 관념이 묶어지고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유형을 감각의 족이라고 그래서 족. 알았니? 우리는 예를 들어 책상과 의자가 있다면 책상과 의자를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 공부할 때 거기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 달이 떴는데 점점 해서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됐다가 또 추승달이 되고 이런 반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이런 자연 법칙도 감각 경험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환상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얘기한 게 감각의 족이다. 반복 경험. 알았니? 걸 찾는 거야. 자, 1번. 관념론자들이 상식적 실제론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틀렸지? 이게 무슨 미친 영향이 아니고 서로 대립되는 거야. 즉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무슨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없고요. 2번. 상식적 실제론에 대한 여러 인물들은 안 나왔고요. X. 자, 그 다음에 3번.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관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이 발달 과정, 통시적 X, 통시적이면 시간의 흐름인데 여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대립되는 이양 대립이지, 상식적 실제론자하고 관념론자의 어떤 상반된 주장을 얘기했으니까 통시적 관점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틀렸고. 4번. 상식적 실제론자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적 입장. 누군데? 버클리지, 그지?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구체화했다. 상식적 실제론자가 버클리에 대해서 비판하면 관념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지. 5번. 감각 경험 존재 여부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고찰하고, 그 고찰이라는 게 아주 깊이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입장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각각은 아니고요. 서로 상반된 시각을 얘기한 건 맞지요.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은 아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야. 2번. 위클에서 알 수 있는 버클리 밑줄 치고 관념론자, 감각의 족 이런 거야. 자, 2번. 1번.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신만이 가질 수 있다. 이건 뒷부분에 나오지 그대로. 그 뒷부분에서는 관념이라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지각을 통해서 형성하고, 마음은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 관념이 생기고 그 관념은 마음이 그 관념을 형성하는 거야. 이게 네 번째 문단에 나오지.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지. 버클리 입장에선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은 신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관념론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야. 신만이 하는 게 틀렸지. 신만이가 아니라 신처럼 우리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거야. 2번 볼까? 감각기관으로는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없다. 이게 어둠 속에서 코끼리 코 만져본 얘기니까 맞았고. 2번 외부 세계의 대상은 감각 경험의 조건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다. 금방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감각 조건이 달라지면 변화의 폭이 크지 않더라도 외부 세계의 대상이 달리 지각될 수 있다. 이건 경험에 따라 좀 달라진다. 하지만 감각 조건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의 폭이 크다 그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인간이 인식한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된 관념들의 집합이다. 관념들의 집합. 버클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 관념론의 핵심이지, 그지? 관념들의 집합 맞았고. 5번 인간의 마음이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세계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운영하는 건 바로 신이다. 알았니? 그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정답은 1번이고 신만이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지각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3번을 볼까?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봐봐. 철학자. 나는 도가 절대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도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것이고 사물이란 사람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래.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외적 대상도 우리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마음에 의해 미출처지. 이거 철학자 이름 관념론자야. 알았니? 그래서 현재의 도나 미래의 도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철학자의 일 관념론이야. 2번 외부 세계는 과거의 세계인 나와 가능 세계인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데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나의 마음이 타자의 마음과 조우한 결과다. 우연히 만났어. 일치했어. 내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타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경험이 합쳐질 때 신에 의존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달성될 수 있다. 그 타자가 바로 신을 대신한 거지, 그지? 나와 타자가 서로 마주칠 때 나와 타자의 인식은 각각 새롭게 재편된다. 달리 인식한다. 이렇게 본다면 독립적 대상의 존재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도 관념론이지. 왜냐하면 잘 들어봐. 아까 거리와 각도에 따라서 나무가 달리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타자의 인식이 각기 새롭게 재편된다.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 그런 얘기야. 하지만 대상은 본질적인 것은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야. 그 얘기한 거지. 1번 철학자 일가 버클리는 외부 세계의 대상들이 지각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X라고 보겠지. 맞았지? 2번 철학자 일은 현재의 도가 이미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식적 실제론자들이 말한 독립적 대상처럼 감각을 통해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밑줄 쳐. 감각을 통한 지각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 이건 상식적 실제론자고 철학자 일은 관념론이었어. 그러니까 2번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틀렸죠. 3번 철학자 이와 버클리는 다른 존재 없이 나의 경험을 통한 지각만으로는 외부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죠. 타자와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맞았고요. 4번 철학자 버클리가 말한 무한의 정신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고도 내가 경험을 통해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타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고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읽은 것 중에 상대적 실제론자들이 대상에 대한 본질이 다르게 느껴질 때 거리와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했냐면 각도와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동일성.
반복되는 경험의 어떤 그 이것만 있으면 대상의 실제 여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5번. 철학자 2. 과거의 세계와 가능 세계가 인간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식적 실제론자들이 생각한 독립적 대상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이것도 맞았죠.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야. 4번.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각은 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 변화폭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지.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환각은 지각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실제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가 없는 게 환각이고요. 환각은 지각되더라도 실제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좀 틀렸지, 그지? 입증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입증될 수 없다가 되겠지. 2번. 환각은 감각 경험의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달리 지각되겠지. 이것도 틀렸고. 3번. 환각은 신의 존재를 설정하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지각될 수 없는 관념이기 때문에 봐봐라. 신의 존재를 설정하면 우리도 지각할 수 없더라도 실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환각이 아니지요. 틀렸고. 5번. 환각에서는 감각 경험으로 형성된 관념과 실제의 관계가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족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대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감각 경험이라고 했어. 실제와의 관계는 아니야. 감각 경험이 중요한 건 마음, 관념 뭐 이런 거. 감각 경험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틀렸지. 감각 경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돼. 5번. 환각에서는 감각 경험이 일관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고 변화의 폭도 가능할 수 없어. 이게 환각이란 말이야. 체계성을 갖지 못한다.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걔가 실제가 아니라 환각이 되겠지. 정답은 5번이잖아. 반복되는 경험, 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체계성이 없으니까. 4번의 답은 5번이다. 자, 5번. 버클리 입장을 고려할 때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각됨과 지각함. 수동적과 능동적이야.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통해 존재가 인식되는 대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겠지. 이건 수동적이니까. 맞았고요. 2번. 니은에 의해서 우리가 관념이 형성되는 거지. 마음은 관념을 형성한다. 맞았고요. 지각하는 거니까.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래. 3번. 니은을 통하지 않아야 외부 세계의 존재를 입증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각됨과 지각함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버클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지각함은 결국 외부 세계의 존재를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쯤에 보면 버클리가 뭐라 했냐면 지각함이라는 것 자체는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다고 얘기한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은을 통하지 않아야가 틀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 니은을 통해야지만,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함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고 버클리가 이야기한 거지. 정답은 3번이 틀렸어. 지각함을 통하여야. 4번. 기억과 니은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감각기관이 바로 버클리가 얘기하는 실제의 대상의 인식과정이기 때문에 맞았고요. 5번. 니은이 존재돼야 기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야. 관념, 지각을 통해 관념, 마음은 관념을 형성한다. 그 말이었지. 정답은 3번이 틀렸고 지각함을 통하여야지만 되겠다. 6번. 미철신 말이 가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가는 신이 있기에 하는 있다야.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1번. 그는 집에 있겠다. 이건 머물겠다라는 얘기가 좀 다른 말이고 존재의 유무를 따지는 거니까. 2번.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새도 존재한다. 2번이 정답이야. 자, 3번. 앞으로 사흘만 지나면 시간의 경과. 4번. 오늘 회의가 있으니
회의가 있다라는 얘기는 예정돼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겠지. 5번. 거처를 옮기지 말고 서울에 계속 머물러라. 있어라 머물러라. 1번하고 비슷하네.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 존재에 관련된 건 2번이 정답이다.